치는 박수 맞죠? 네. 좀 있으면 이제 배우분들이 들어오시니까 큰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 피렌체의 주비의 사연을 맡은 파카노미스트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객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요새 TV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는 박수를 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잊혀진 파카노미스트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독님과 주연 배우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영화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좀 많이 주시죠.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보신 피렌체에서 각본과 연출을 담당했던 이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우 예지원입니다. 야시만이 제 놀이터입니다. 영화 혼자 많이 보러 오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GV를 하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쪽에 앉아 있다가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정아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석인의 청년 시절과 의문의 청년, 검은 코트를 입고 나온 의문의 청년 역할을 연기했었고, 저도 GV를 이 영화 때문에 처음 막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많이 떨리네요.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배우 해리 벤줄입니다. Hello, thank you all so much for coming today, everybody. 네, 저 엔저 역할을 맡았고요. 네, 제가 한국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서 왔는데 이번 영화는 제 첫 한국 영화인 만큼 정말 뜻깊었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젊은 관객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젊은 관객들은 되게 만약에 우리를 보러 가지 않나요? 피렌체는 되게 이제 40대나 한 50대 정도 나이가 돼야 이 영화가 가지고 어떤 정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슬픔? 그 감정을 이제 온전히 머리가 아닌 이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젊은 관객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또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GV를 시작해 볼 텐데요. 약 1시간 가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들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그 질문을 또 받도록 할 테니까요. 또 자유자재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에게 이 질문을 첫 질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인디 영화에 가까운, 독립 영화에 가까운 이제 적은 예산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예산이 적은 가운데서도 피렌체라고 하는 해외 오케이션을 감행한 이유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이제 피렌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의 제목을 정할 때는 그 제목이 갖는 상징과 분명한 주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피렌체이며 그 넉넉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 피렌체라는 도시가 반드시 이 영화에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서부터 좀 질문을 시작해볼까요? 네. 사실 이 영화를 처음 기획을 하게 된 게 2023년, 2022년도쯤 됐을 거예요. 저희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초청을 전작으로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피렌체라는 곳을 갔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 중세 어떤 그 르네상스를 그렸던 그런 도시였고 또 모든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중에서
도시라는 게 또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그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작은 이제 미라 같은 그런 이제 소망이었죠. 꿈이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언젠가 하겠다 했는데 그냥 꼭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봤는데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피렌체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촬영도 힘들고 사실은 허가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기에 그 어떤 우리 감독님께서 7분이 와서 로케이션도 와서 몇 달씩 있으면서 영화 촬영을 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왔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매력을 느꼈죠. 다 포기 왔으면 내가 또 여기서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매력이. 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네, 거고 충분히 되겠습니다. 네. 예술가의 욕심이죠. 네. 그래서 피렌체라는 제목은 처음에는 되게 많은 제목을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피렌체만큼 이렇게 포괄적으로 뭔가 좀 오픈된 그런 이제 어떤 상상력, 그다음에 철학, 주제, 메타포, 이런 것들을 누를 만한 제목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렌체 피렌체에서 일주일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피렌체보다 더 좋은 제목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상징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목은 피렌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영어 제목은 플로렌스 노키노라고 피렌체를 녹화하다 이런 제목 붙였던 영어 제목이? 네네. 그것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피렌체를 녹화하다라는. 네. 왜냐하면 석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피렌체에 가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또 따라다니거나 또 과거를 회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피렌체가 정말 오랜만에 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갔을 때 설레임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피렌체가 도시이긴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피렌체를 한번 이렇게 내 가슴을 녹화하듯이 피렌체를 도시를 한번 놓고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제목을 네. 피렌체를 녹화하다라는 이제 영어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저는 사실 그 영화의 제목을 들었을 때 이 영화의 제목은 석인이라는 등장인물보다는 감독님의 어떤 주관이 더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보다 이제 화자가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슬픔에 가득 찬 주인공의 어떤 모습이 감독님의 어떤 투영된 자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만나뵈러 왔더니 사모님과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고 계셔서 여기 예술가들의 그 작품은 자신의 일상과 좀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렌체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도시고 아마도 감독님이 이 피렌체라는 도시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랑에 빠진 도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피렌체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추상적인 그림도 있습니다만 각자의 상상 속에서 각자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열린 공간으로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 피렌체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그 주인공들이 같이 이제 석인과 해리 벤저민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피렌체에서 젊은 날을 보낼 때 피렌체는 굉장히 희망이 넘치는 공간이었는데 석인이 나이가 들어서 도착한 그 피렌체는 그 화려함이 오히려 이 석인의 우울함을 더 부각시키는 어떤 비극미를 더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도 역시 그런 의미로서 이 피렌체가 열린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목이자 배경으로 삼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배우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지원 씨가 이제 맡은 여성 캐릭터 사실 이제 유일한 여성 그 캐릭터죠? 유일하진 않습니다. 유일하진 않습니다만 대사를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그쵸. 그리고 이제 조연의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선택하시게 된 분명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아트나인에서 처음 뵀어요.
이 아트나인이요 약간 영화인들에겐 개미지옥 같은 거. 벗어날 수가 약간 빠져나기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동엽 선배님이랑 그 사극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다 나중에 56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촬영이 저희는 박수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뭐 깐느도 가신다, 뭐 영국도 가신다 해서 그게 그대어의 그대어의가 네. 제가 아마 독립영화사상 최다죠. 전 세계 상이죠? 최다하고 네. 아마 이 기록은 누구도 못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그때 뭐 배우들이 그랬어요. 아, 우리가 매니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독님은 상을 다 우편으로 받으셨어요. 되죠. 저 아트나인 한 구석에서 조용히 파티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배급 시사로 우연히 오게 됐는데 감독님을 뵌 거예요. 물론 영화도 너무너무 잘 봤고 영화가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이야기의 꽃이 피었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다가 점점 사라지시더니 저랑 배우분이랑 감독님이랑 영화 이야기를 한 5시간 했던 것 같아요. 낮에 아침에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제에서 계속 보게 되고 인연이 이제 겹쳤어요. 좋게. 그러다가 감독님께서 코로나 끝나시고 이제 처음으로 영화제를 가신 거예요. 직접 가셨는데 이제 사진이 오셨어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그 피렌체의 수석 프로그래머님 저분께서 좋은 방을 주신 거죠. 그 방에서 두오모를 바라보시는데 영감이 떠오르셨대요.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시고 영화를 만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시라고. 저는 꼭 다시 가보고픈 장소가 피렌체거든요. 근데 진짜 시나리오를 빨리 쓰셨어요. 그리고 그대 어이가리를 굉장히 저는 감독님 때 봤는데 그대 어이가리보다는 저희 시나리오가 시 같은데 훨씬 담백하고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흔쾌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피렌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한 10년 전에 제가 안혜진 선생님 그때 이제 국립현대 무용단이랑 아주 친해서 그분들이 이탈리아 공연 가는데 사비로 따라갔어요. 피렌체, 몰타 또 어떤 지역.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가 피렌체였고요.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와서 드라마, 영화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좋게 봤었던 드라마가 한니발. 되게 무서운데요.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007에서도 봤지만 중년에 이렇게 섹시하고 이런 아우라가 그 다음에 또 여자분 이름이 엑스파일에 나왔던 엑스파일 아세요? 예, 엑스파일의 그 스컬리로 나왔던 줄리안 앤더슨. 줄리안 앤더슨. 네, 줄리안 앤더슨. 근데 두 분이 나이가 드셨는데 피렌체에서 와 어떻게 저렇게 줄리안 앤더슨 마지막에 결국 잡아먹히지 않나요? 아니요 안 잡아먹고 잡아먹힐 듯하면서 그 시기이 마무리됐죠.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내가 다음 생에 배우를 한다면 또 피렌체에서 저렇게 찍을 수 있을까? 온감독심. 너무너무 부럽고 한국에서 단편이라도 내가 혼자 찍을까? 했던 그 피렌체에서 영화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이름도 이유정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감독님이 내년에 만드신다. 그 다음에도 내년에 만드신다 그래서 그렇지 뭐. 기획되는 영화는 많지만 이 영화도 안 만들어지나 보다. 그리고 사실 올해 만든다고 하셨는데 느닷없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10월에 들어간다. 1월에 찍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작년 이맘때죠. 저희 피렌체를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녔습니다. 서울인지 피렌체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개봉을 하고요. 이게 GV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트나인에서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 방을 빌려주신 우리 김병욱 교수님과 그 다음에 만들어주신 감독님, 그 다음에 저는 매주 미켈슨보다는 우리 민종 오빠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죠. 예, 다른 어떤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젊은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제가 무대 인사를 엄청 많이 돌았는데 정말 젊은 분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그 위에 분도 계시고요. 부산 대전에는 아가들도 있었어요. 아가들은 무슨 아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몇 살 정도? 초등학생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우 저 아가는 무슨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었어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이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아가들이 많다는 건 이제 배드신이 없는 영화의 폐해입니다. 네, 하여튼 예, 그 다음에 여기 젊은 석인입니다. 유정아 씨. 유정아보다 잘생겼죠? 아니에요? 안 계시니까. 그쵸? 맞죠? 오, 진짜죠? 저희만의 비밀로. 그만큼 이 도시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하나의 캐릭터로 분명히 그 작동을 하잖아요. 마치 그 변하는 캐릭터처럼 그 기쁨과 희망의 도시였다가 어떤 그 도시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아마 예지원 씨와 그 김민용 씨의 대사 속에서 등장을 하죠. 이 도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해버린 스스로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이 애수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슬픔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피렌체가 작동을 합니다. 아마도 예지원 씨도 그 도시가 가진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감독님이 훌륭하셔서. 감독님이 그렇죠. 근데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6관은 깨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마 못 깨지 않을까요? 감독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정아 배우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석인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관객의 입장에서 김민용 씨가 분명 주연 타이틀로를 맡고 있습니다만 관객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혹은 연령대에 따라서는 유정아 씨가 맡고 있는 젊은 날의 석인이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달리기의 릴레이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잘 달려서 그 바톤을 이제 김민용 씨에게 넘겨줘야만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이 캐릭터를 처음 제안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이 영화 속에서 잘 구현된 부분 혹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측면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맨 마지막에 딱 한 컷 의문의 청년 그 검은 코트 입은 친구가 모자를 벗었더니 젊은 석인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딱 한 줄로 있는 캐릭터였는데 너무 닮은 바람에 얼굴을 공개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건 아마도 감독님보다 이제 제작진들이 저 얼굴을 안 쓰는 것은 배우의 낭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도 이제 뭐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서 저랑 이제 혜리는 사실 이게 데뷔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특이한 게요. 몇 년 전에는 그 영화의 조연출을 또 맡아서 했었어요.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원래 이제 연극을 하다가 저랑 같이 공연하던 누나도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연극을 하다가 코로나 때 이거 너무 힘들다 하고 매체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촬영장을 제가 너무 모르니까 스텝을 좀 여러 번 했었어요. 제작팀도 하고 뭐 연출팀도 하고 미술팀도 하고 의상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쫓아다니다 보니까 스텝 경력이 좀 쌓였는데 그러다가 흘러 들어온 곳이 여기 피렌체였다. 마침내 배우로서 어떤 장편 영화를 하게 됐던 게 스텝으로 떠돌다가 배우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작품 만나기 너무 어렵거든요. 오디션을 볼 기회를 얻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디션을 잘 보는 것보다 오디션 보는 기회를 만나는 게 더 어려웠는데
특히 민종이 형하고 닮은 덕분에 민종이 형이 작품을 하신다고 하신 덕분에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됐고 그날의 기억이 나요. 처음에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조 감독 형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카페에 제가 들어갔는데 미팅이 처음이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 감독 형도 보니까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도 눈치를 보고 있고 저도 눈치를 보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을 먹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긴장 속에서 어떻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저도 덜덜덜덜 무서웠어요. 이거를 젊은 시절을 해내야 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사가 막 엄청 액티브하거나 재밌는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랑 그냥 편안하게 자기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내용들인데 이게 지루하지 않게 잘 전달이 돼야 돼요. 민종이 형의 젊은 시절로서 위화감도 없어야 되고 또 현재랑 대비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해리랑도 피렌체에서 한 달 동안 방을 같이 썼는데 피렌체 넘어가기 전부터 감독님이 쓰셨던 이제 시나리오에는 한글로 대사가 돼 있으니까 이 친구랑 같이 영어화 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고 이 친구가 영어로 바꿔주면 그게 또 한국 정서에 맞는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맞추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피렌체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작업을 해 나갔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잠깐만 네네. 그 아까 촬영 얼굴을 이제 저 시나리오에는 없이 나온 걸 했다 나중에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작진들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촬영 감독하고 이제 야 이걸 어떻게 얼굴 계속 안 보여주고 촬영할 수 있지?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잘 된 건 다 감독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아니 그래서 촬영 감독이 굉장히 계속 얼굴이 안 좋으셔서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많은 분량을 원래 이제 보통 이렇게 보통 US샷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를 보여주고 요것만 보여주면 관객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많은 분량을 얼굴 없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로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걸 노출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한 줄 아닙니다. 대사 엄청 많아요. 대사가 엄청 많고 한 줄. 아니 다 영화 보셨으니까 대사가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대사가 한 줄이었다는 거 아니고 이제 얼굴이 드러나는 서술이 한 줄이었죠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죠. 문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영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 촬영 감독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장면을 똑같이 찍을 수는 없잖아요. 다 뒤통수만 찍을 수는 없으니 전반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배우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도대체 앵글을 어떻게 잡으란 말이냐. 그리고 그 배우가 매력적인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걸로도 영화의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이제 감독님과 이제 상의하면서 촬영 감독이 혼자 결정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독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찍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유정아 배우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느낀 거지만 역시 세상은 잘생긴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와 한국을 섞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탈리아랑. 그래서 저희 대부분 리딩하면서 그 회의를 조금 많이 했어요. 영어와 한국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근데 우리 해리님, 엔조가 한국말을 잘해서 그냥 다 한국말로 하자. 그래도 영어를 해야 된다. 뭐 이탈리아로 하자. 근데 이제 감독님이 고민하시다가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냥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글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합작 영화들도 다 섞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뭐 박사님까지는 아니신데 이 한국말 그 외국인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
그분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는 괜찮았고요. 여기 이분들은 불안해하면서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몇 가지 버전으로 하신 거예요. 한국어 버전, 그다음에 영어 한국어 버전, 그다음에 뭐 50대 50, 80대 20, 9대 1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엔조가 브리티시입니다. 영어가 엄청 그래서 우리 그룹을 해서 영어 배우기로 했어요. 잠깐만, 영국인한테 지금 영어 잘한다고 해서 지금 칭찬하시는 많이 나온 김에 헤리 벤저민 배우님에게 좀 여쭤보죠. 영화의 배경은 이탈리아고 이제 본인은 이제 영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연극도 많이 하죠. 유정환 씨와 같이 이제 영화는 이제 첫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첫 영화 맞아요. 네네. 그 배경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해리 벤자민 배우가 연기한 이제 엔조라는 역할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부딪히는 두 개의 세계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정아 배우님이 연기하는 젊은 날의 석이는 이제 빨리빨리를 항상 외치죠. 그리고 이제 목표 지향적인 마치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듯한 그런 인물로서 그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엔조라는 캐릭터는 뭐 이탈리안적인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과는 좀 그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을 어떤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엔조라는 인물이 이야기하는 바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 영화의 메시지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중압감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제 얘기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정말 너무 잘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한국말 중에서 이상한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부담감 없으셨는지. 당연히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역할이든 그냥 사실 역할이 작든 크든 그냥 다 최선 다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그렇죠. 영화를 어떠셨어요? 자신이 이 영화에서 사실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네. 그 캐릭터 자체가 이 영화의 주제라고 봐도 사실은 그 전혀 틀린 이야기 아닐 텐데 그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데 있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라면 네. 되게 활기차면서 항상 천천히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하자고 하면서 막 에너지 넘치고 막 좀 약간 정신 없는 느낌이 없지 않아 싶은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두 장면이가 빼는 건 계속 웃고 계세요. 네. 그게 진짜로 그 김민정 씨가 연기한 이제 석인을 찾아가는 그 문 앞에서의 장면 정도 하고 결혼식장 그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계단에 위에 있을 때의 장면을 빼는 거 거의 다 웃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 처음 봤을 때 저랑 정아 그 길에서 올라가는 그 언덕길 올라가는 장면에서 대사가 되게 적적인 것 같았어요. 처음 대본 봤을 때. 근데 감독님께서는 계속 아니 그냥 진짜 친구처럼 막 놀면서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뭔가 진짜 그냥 뭐 친구랑 떠드는 것처럼 최대한 그냥 편하게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제일 신경 쓰였던 것 같고요. 또 민종 형이랑 마지막에 같이 나올 때 거기서 한국어 영어 섞어서 하잖아요. 특히 그 장면은 감독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은 우리 영화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다. 잘해야 한다. 네,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 엄청 많이 했고 그거 정아랑도 많이 연습했거든요. 정아 좀 그것도 도와줬어요. 아무래도 석인이니까 연습 상대가 돼서 네. 봤죠. 근데 결국에는 민종 형은 그냥 정아처럼 오려고 노력했죠. 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진짜 그리고 형도 제가 약간 까부는 거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그래서 결국에는 좀 괜찮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첫 영화의 주연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연기가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몰입해야 되는 배우들 입장에서 이제 해리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명의 석인을 상대해야 돼요. 젊은 석인과 나이 든 석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동일한 인물로서 사실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역할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그 무디 행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껴졌는데 사람들이 여기 관객분들께서 민종형 보실 때는 와 형님 와 멋지다 오빠 이런데 우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냥 최대한 비싸게 보니까 친구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연기니까 형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런 이제 배우들의 유쾌함과 그 케미컬, 화학적인 어떤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영화에 그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좋은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에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작품에 대한 얘기 조금 깊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감독님을 이제 이 상영관 바깥에서 만나고 영화 잘 봤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넨 뒤에 혹시 대본 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제 대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대본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끼고 있습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허접한 그 외국 고전들 다 읽어버리고 나서 보려고.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GV가 있어서 사실 대본을 보지 않고 왔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제가 먼저 그 인상적이었던 대사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민정 씨가 등장을 해서 누군가의 그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 그 설계도면 같은 걸 막 찾죠. 근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을 텐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하면서 간절히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 첫 장면에서 결국 이 김민정 씨가 연기하는 석이는 그것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 그 눈물을 흘리는 엔딩에 가까운 장면에 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그 자신이 찾던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토로하면서 거기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장면과 뒷장면이 서로 대꾸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젊은 석인이 그 앤드류에게 계속 빨리라고 외치죠.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뒤에다 둔 채 앞서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나이든 석인이 피렌체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자기 인생의 그 엉망이 되어버린 무거운 인생을 상징하는 듯한 캐리어의 바퀴가 고장이 나면서 길에서 계속 허부적거려요. 그때 자동차가 뒤에서 빵빵 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길을 비키듯이 빨리 가라고 이 남자를 재촉합니다. 그때 빨리빨리를 외쳤던 그 젊은 날의 석인과 누군가에게 빨리빨리 가라는 것을 재촉당하며 그 망가져버린 캐리어를 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이든 석인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굉장히 영민하게 상황과 대사들을 배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낸 부분들에 있어서 감독님의 어떤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됐고 또 제가 보지 못했던 여러 장면에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이 영화는 30년의 세월을 엮어내는 거잖아요. 사실 30년 세월이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을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안에 녹여내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메타포나 철학과 주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장치를 제 딸을 걸어놓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같이 공간에서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되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는 이제 하늘보다 더 열린 데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석인이의 그 갇혔던 그 심정이나 혹은 세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구조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유정이 집에서도 계속 밖에서 안을 이제 석인이 큰 나무를 들고 같이 공간에서 이제 보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점점 열린 공간으로 이제 합류하는 장치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트렁크 바퀴가 부러지거나 초반에 트렁크 잃어버리거나 트렁크를 2번 잃어버리잖아요. 사실은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 영화에서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이제 이건 연출자의 시선을 봤을 때 이게 과거인지 상상인지 사실 분간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과거였으면 거기다 뭐 과거 뭐 자막을 넣든지 아니면 색감을 빼든지 할 텐데 저는 이걸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뒀던 게 뭐냐면
그런 장치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박혀 부러지는 사람에 대한 장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또 그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시계 같은 경우 뭐 초식 소리가 나오고, 시계도 이제 이런 세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석이가 계속 쿠플라를 바라보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시나리오에 거의 시퀀스마다 나와요. 계속 그걸 바라본다. 바라볼 때마다 쿠플라가 보이고, 쿠플라라는 것은 두오모 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석인이가 이게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우리 엔조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서로 이상이 달랐던 게 뭐냐면, 엔조는 평상시에 감사하고 살자, 그렇게 막 달려가서 나중에 뭘 원할 건데, 이런 이제 이상을 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에 석인 아니다, 빨리 성공해서 난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켈란젤로 등에서도 엔조는 이제 전길로 가는데 석이는 계속 지름길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외치는데, 야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천천히 가자, 뭐 이런. 그러면서 그 석인이가 바르는 쿠폴라가 결국은 나중에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저는 이제 메타포를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성공하면 모든 게 좀 많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부질없다라는 그런 그 이제 메타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트렁크, 그 다음에 시계, 장미 있고, 꽃은 또 와이프를 또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풍부 올 때 이제 시들어버린 꽃을 만지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화에서 보면 그 이게 과거야, 현재야, 아니면 상상이야, 이런 것들은 느끼는 관객들의 시선을 그냥 느끼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숙인을 3번 4번을 보면서 그냥 처음에 그냥 물려 지내다가 나중에는 다 주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상일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혹은 죽은 와이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젊은 석인을 계속 쫓아내는 것도 과거에 내가 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잊혀져간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후회나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찾기 위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자신에 대한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안에는. 네. 혼재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캐리어가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결국 그걸 2번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엔딩 장면에 가서 하늘을 보여주는 신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을 결국 놔버린 뒤에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남자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그 영화의 후반부에 보이기도 하고, 또 시계를 풀어놓고 가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그 규율적으로 이제 갇혀있는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마지막에 그 시계를 다시 찾는 장면을 보고 나서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생명,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국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시계를 놓고 왔던 남자가 그 자신의 가방을 2번이나 도둑질해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그 고가의 시계를 여전히 가져가지 않는 그 다시 시계를 찾게 되면서 그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되는, 다시 자신의 시간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서 비춰지기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그 숨겨놓은 어떤 보물을 찾는 것처럼 흥미로운 설정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김민정 배우님 무대에서 할 때 한 번은 조금 어렵더라도 2번 정도면 이해가 간다 했고, 3번을 보면 이제 비로소 다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그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엔조한테 온 메일도 흘려 지나가더라고요. 왜 가겠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를 2번째 보니까 이제 그걸 느꼈다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이제 2번째 볼 때 아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그다음에 2번째 보실 분들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핵심은 이제 2번을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예전에 그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그 평론가 이제 감독이 했다는 이야기죠.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같은 영화를 2번 본 것이다. 라는 거. 기록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지는. 네. 배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원 씨 같은 경우 이제 그
살풀이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에 이제 정돈된 모습으로서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독님은 그렇게 연출하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배우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감독님의 어떤 의도를 읽기 전에 또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관객 입장에서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배우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어떤 본인의 해석을 가지고 그 장면을 또 소화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관객들에게도 좀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용뿐만이 아니라 살풀이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어도 하잖아요. 심지어 시를 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탈리아 피렌체가 평상시에 시를 논하길 좋아하신대요. 원체 시도 많이 외우시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고 예술의 나라잖아요. 근데 피렌체인데 어떻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노래방을 가지 않고도 많은 분들이 노래를 하십니다. 못 부르건 잘 부르건 상관없이. 그리고 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도시고 그걸 사람들이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아주 즐기고 사는 멋진 곳이에요. 근데 제가 춘 살풀이는 축제였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중년을 맞이하게 되고 누구나 다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여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엔조는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물론 유정이 이렇게 많은 설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는 전사도 만들었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엔조 같은 경우는 나에게 멘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조는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긍정의 소유자죠. 근데 그를 따라서 여기 온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 이탈리아 피렌체가 아름다워서 온 게 아니라 엔조를 따라온 거예요. 엔조의 정신. 그래서 그의 제자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한 거예요. 그를 떠나보내는 거는 아마 엄청난 슬픔을 넘어서 재앙일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엔조가 죽기 전에 그 병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나 죽음은 맞는다.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이것을 울음으로 좀 뭐라 그러죠? 애도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네,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잘 보내줘라. 그리고 너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막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엔조의 마음을, 엔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도 하고 나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축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석인을 부른 것도 엔조가 평생 기다려온 친구, 가장 순수한 시절에 그 친구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유정은 한국에 돌아갈 가족이 없어요. 기댈 것도 없고, 그리고 과거 한국무용 했을 때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멋진 마음을 가진 엔조를 따라서 시집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나만의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한 것은 축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석인을 바라볼 때는 나처럼 갈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불행할 때 도망치듯이 온 거거든요. 기댈 것도 없고. 근데 유정 같은 경우는 엔조라도 있었지만 석이는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가이드, 직업도 가이드지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담담하게, 너무 막 잡아당기지 않고 천천히 지켜봐 주면서 조용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우정 얘기하면 좋긴 한데 힘들어요. 여기가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대사에 등장하잖아요. 그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건 죽은 자를 아직 죽은 자를 인정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될 텐데 지금 예지원 씨가 이야기해주신 그 대사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축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식을 축제에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렬하게 감각하는 순간이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입니다. 아무도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살아있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면 그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의 삶에 끝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면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건강에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것 또한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감각하는 순간이 또 하나의 삶의 축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중년이 되면 일단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점점 거울을 멀리서 보게 되고 어두운 정말 아니면 조명이 좋은 그리고 사진도 자꾸 앱으로 찍게 되고요. 부정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하루에 100장 찍으세요. 계속 굴려다녀서 저 태우씨 에서까지 불러서 마치 유튜브 사회적 웃음을 하루에 100번씩 있습니다. 보이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열정도 없어진 것 같고 없어진 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중년에 아이를 다 키운 그 여자분들은 갑자기 새벽에 나가서 이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찬물을 벌컥 마신대요. 내가 다 없어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년 되면 반 정도 산 건데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요새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그럼요. 또 이 얘기를 한참 할 수 있지만 괜찮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스스로 나한테 괜찮아. 잘 살았어. 참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쉬면서 숨 고르기도 하고 이제 재정비하는 시대. 빨리 안 가도 돼요. 아까 석인도 올라가다 다치잖아요. 네, 저도 뭐 무용 늘렸다가 다리 삐고 막 그랬거든요. 천천히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위로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잃어버린 것들 저도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작품으로 보면 저거 왜 했지? 저때 저 작품을 하지 말걸. 왜 저렇게 연기했을까? 하지만 지금 또 이 피렌체가 있잖아요. 이토록 위대한 몸도 있고 아트나인도 있고 말이 너무 많죠. 그 작품 왜 했을까 하는 작품만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작품인지 아니 없어요. 저는 피렌체를 한 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네. 혹시 홍상수 감독 작품이나 아니 절대 저희 아닐까? 아니 감사하죠. 홍상수 감독님은. 아니 농담입니다. 어디다 올리지 마세요. 네. 유정화 배우님 얘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우로서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한 자연인으로서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이제 배우의 이제 연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정화 배우님이 어떤 연기 방법을 이제 주로 지향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서 그 캐릭터가 이제 나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연기하는 방식이 있죠. 아니면 또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냉정하게 좀 계산적인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젊은 날의 서기를 연기한 뒤에 이제 영화가 개봉한 뒤에 시사회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젊은 날을 연기한 배우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20여 년의 세월,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 나이든 모습으로서 스크린에 나와요.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제 나이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실제 나는 아직 이 젊은 나이에 있지만 그 나이가 들어버린 내가 연기한 캐릭터를 극장에서 보고 있을 때 어떤 감상이라든지 느낌이 오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처음이어서 역시. 제가 왜 가장 뛰어난 파커를 했어요? 네, 개런티도 거의 안 받으시고 대폭 할인해서 와주셨어요. 근데 지불이 안 하시는데 개런티는 의미 없고요. 제가 GV를 1년에 한 편 정도 합니다. 제가 GV를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제가 이제 잘 모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게 되는 경우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인이 있거나 너무 간곡한 부탁이 있거나 아니면 이 작품 놓칠 수가 없다. 다행히도 오늘 이 작품 그 두 개가 다 있어서 왔는데 문제는 이번에 한편 한다고 했잖아요. 1월 달이에요 이제. 올해는 끝난 거예요. 자 유정아 배우님. 네. 그 지금의 제가 요거를 봤을 때 두 명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나이든 저와 나이든 제가 만나는 엔조, 흰 셔츠 입고 나타나는 엔조, 그 두 명이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제가 현재 석인을 봤을 때는 뭔가 제가 선택한 방향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극 중에서 만났을 때가 어떤 선택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를 만나고 뮤즈 같은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거기 놓여 있는 삶을 책임지게 되면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을 자기만의 신념들이 다 누구나 자기가 있잖아요. 자각을 하든 자각을 못하든 그런 미신 같은 자기만의 신념,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의 끝에 다다른 그 중년의 초라함이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은 저런 건 아닌데 내가 근사하게 다 견뎌내서 다 버텨내서 이렇게 감싸 안고 싶었는데 그게 반대로 갔구나. 중요한 것들이 오히려 빠져버렸구나 하는 그런 짠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현재 과거의 석인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내면에 갖고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켜켜이 쌓이고 커져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의 대화를 나누는 그 환상 속의 엔조를 만났을 때 엔조와 오늘 대화하는 걸 영화를 뒤에서 오늘 봤는데 다시 한번 석인이 바라는 엔조의 모습으로 나타나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내가 받고 싶은 위로와 내가 마주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내 삶을 부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견디며 살아온 것들을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쿠폴라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 삶을 이렇게 수용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에 바라는 걸 자기가 바라는 석인이 바라는 모습으로 엔조가 나타나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이 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석인에게 엔조라는 캐릭터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어떤 관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그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삶을 살 때 보면 사회적으로 강요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당위의 삶을 살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닌데 라는 본인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아가 있죠. 그러면서 그 석인과 엔조는 마치 한 명의 존재는 두 개의 자아가 분열돼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엔조는 유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죠? 자기 스스로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캐릭터로서 늘 둘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영화 속에서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또 유정아 배우의 저 대답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배우라는 직업은 얼마나 멋진 직업인가. 말하자면 유정아 배우는 오늘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리허설이 없잖아요. 연습을 하고 다시 시작해라는 게 없는데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30년의 시간을 지나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그 모습을 스크린으로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인생을 예행 연습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다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테니 참 배우라는 건 멋진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엔조를 연기한 해리 벤자민 배우에게도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인이시고 엔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걸 봐서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탈리아인을 연기한 거죠. 우리는 이제 서양 사람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국하고 이탈리아 별로 사이 좋지 않습니다. 축구하면 맨날 싸웁니다. 제가 역사를 좀 아는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 3국 관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독일까지 끼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인으로서 이탈리아인의 이제 세계관을 연기한다는 게 사실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고 빨리빨리를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먼저 외쳤던 나라. 대규모된 공장을 만들고 모두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그 원조의 국가에서 자, 이탈리안적 삶을 사는 이탈리아인을 연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신박한 질문이네. 저 사실 꽤 많이 듣던 말은 뭔가 전형적인 영국인 안 같다는 말이거든요. 뭔가 영국 사람들은 살짝 약간 비꼬는 말투를 쓰고 조금 표정이 좀 어둡고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원래 조금 웃음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찾아보기 전까지 이탈리아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눈 탁 마시면 헬로 인사하잖아요. 제가 헬로 그럼 이 자식은 뭐지? 하면서 그 대화를 잘 받아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네네. 네. 게다가 우리 어머님은 의사의 개인 비서신데 그 의사분은 이탈리아 분이세요. 그래서 좀 뭔가 의외로 이제 좀 뒤늦게 좀 친해진 것 같고 실제로 그 의사분이 이탈리아 대사를 도와주셨어요. 녹음해 주시고 네, 뭐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사이는 우리 가족에서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역사적으로 축구할 때는 뭐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영화에서 진짜 짧게만 나오는데 우리 콜라 같이 마시는 장면에서 살짝 엔저가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뭐 원래 너 영국 사람이라고. Why pray 그치 왜 이탈리아어로 기도하냐? 반 이탈리아인이다, 반 영국인이다. 이거 그냥 제 뇌피셜인데 영국에서 살다가 이제 그 자기 어머님 쪽의 그 가족의 그 문화를 경험하러 이렇게 이탈리아 여행하게 됐다는 그런 설정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그 블러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솔직히 원래 감독님께서는 이탈리아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영화 찍고 뭐 이탈리아에서 상영될 수도 있고 저 진짜 짧은 시간에 시사회 때 이탈리아 그 문화원하고 대사관에서 또 와셔서 네, 그걸 엄청 겁먹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 분 보실 때는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이탈리아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영화인데 중국인이 한국인 역할로 나온다. 네. 납득되겠냐? 제가 아까 질문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감독님께 제발 좀 우리 조금만 살짝 조금 섞인 거로.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여쭤봤어요. 네. 너무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셋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도 뭐 사실은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인접한 국가들끼리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천 년을 살았는데 완벽한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러면서 본다면 또 어떤 유럽을 말하자면 이제 공통으로 가지는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이 또 엔조의 역할을 맡은 베자밍에서 드러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 회사 근무했어요. EMI라고. 네, EMI 뮤직이라고. 예, 비틀스하고 롤링스톤스 담당하고 있어요. 와, 잘렸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 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고 사이좋게 너무 미녀 배우 예지원 쪽에서 들고서 손을 들어주셔서 자 먼저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감독님한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들기는 예지원 씨 아니요 같이 질문. 그렇습니다. 예, 그 유정이 그 석인에게 여러 차례 장례식을 아직 못 치렀다 같이 치르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서기는 이제 같이 추억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정은 또 같이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이제 춤으로써 장례식을 하는데, 그 연출의 의도가 또 같이 하자고 했는데 또 따로 했던 그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예지원 배우님한테는 결혼식 장면에서 좀 더 화려하게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엔조와 좀 키스도 하고, 그런 좀 화려한 그런 장면을 좀 생각을, 왜냐면 워낙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그 장례식을 안 했다는 것은 원래 장례식을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서든 뭐 어쨌든 죽기 전에 계속 이제 보고 싶다고 연조가 이제 서기를 불렀는데 못 갔잖아요. 30년이나 걸린 후에 왔는데, 그래서 진정 엔조를 보여주는 건 내가 보내주는 것보다 친구가 엔조를 정말 보내줘야지 정말 진정한 그 유정 입장에서는 뭐 해탈? 해방?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유정이 나타나서 같이 이렇게 같이 촬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하면서 유정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인위적으로 뭔가 엮어내려고 하는 느낌,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각자 따로 하는 걸로 하되 그 공간 많은 데 가서 토요스를 투자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유정이 춤을 췄던 것도 사실은 젊은 날에 석인과 엔조 같이 있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언덕뷰도 마찬가지로 같이 있던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후에 석인과 유정이 같이 있을 공간이 그 통일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은 서로 따로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 카메라 없지만 석인이 그걸 지켜봤을 것이고, 또 석인의 그 오열 엔조 만날 때 또 유정이 지켜봤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어느 한 곳도 그냥 이걸 딱 특정 지어서 이걸 한 장면이 없습니다. 다 이건 그 관객들의 어떤 오픈된 상상으로 좀 맡기고자 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장례식을 따로 하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볼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곁들인 일인데, 살풀이춤 아까 이제 좀 쫌투맞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살풀이 춤이 그 엔조를 위한 춤보다는 사실은 나는 유정이가 이제 망자를 위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유정이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이제 산자를 위한 살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그 살풀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산다는 데 저는 반대로, 왜냐하면 유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석인이가 행복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그럼 어떻게 죽어요? 라는 대사를 치고 나가잖아요. 예, 그런 이제 유정이 너무 아마 이 캐릭터에서는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유정이는 엔조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서기를 통해서 엔조의 장례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좀 그 생활에 좀 더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그렇게 연출이 되었던 것 생각합니다. 살풀이 씨는 외국에서 상영을 해서 관객분들 반응을 보니까 훨씬 잘 받아들이셔요. 이제 한국은 예전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그랬어요. 감독님께 그게 두 군데서 찍었잖아요. 한 군데가 저기 피렌체 언덕 성당 앞이었고, 한 곳은 대전 한밭대학교 한국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찍은 거를 없애자고 그랬어요. 한국 개봉 때는. 근데 감독님이 꼭 있으셔야 한다고 해서 좀 길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생전에 그 엔조가 살아있을 때 사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국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해줬거든요.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때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근데 막상 죽고 나니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해줄 걸. 또 이제 그게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하고 아쉬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결혼식 장면들마다 옷을 잔뜩 들고 갔어요. 감독님 어떤 걸 입을까 했더니 가장 수수한 거를 입게 하셨어요. 근데 왜냐면 한국에서 유정이가 힘들었거든요. 뭐 기댈 데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였고, 엔조는 있는 거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둘이 같이 한 직업이 염색이었었어요. 염색이 그렇게 아주 잠깐 소개됐지만, 그래서 소박하게 사는, 소소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화려하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따가 이따가 없습니다만 충분한 대답은 네. 이제 결론은 그거죠.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는 추라고 안 했는데도 막 추셨는데, 이창일 감독님 영화에서는 추라고 해도 안 추다가 마지막에 이제 살리기를 주시는 그 춤 장면이 저는 사실 감독님의 설명과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잡고 있던 뭔가를 이제 풀어내는, 이제 내고 새로운 어떤 삶을, 마치 그 김민종 씨가 연기한 석인이 그 시계를 풀었다가 다시 그 시계를 쳐는 장면과도 거의 흡사한 장면으로서 이해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같이 드셨었어요. 네, 왼쪽. 지금 생각났어요. 그 유정의 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왜 거기서 찍었냐면, 수석 프로그래머님 친구분 딜렉이란 분이 집을 무료로 저는 저 이탈리아에서 부동산으로 계속 방을 빌려주시고 집을 빌려주시고. 그 집을 통으로 정말 중요한 장소인데 저희가 그냥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화려하죠.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염색하는 사람이고 밥 벌이도 지금 힘들어서 가이드하는데 이 집이 괜찮을까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데를 보시더라고요. 그쵸? 뭐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 집 집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구석구석 찍지 않으시고 카메라를 거의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면만 찍으시더라고요. 네,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앞에서 당시에 대해서 많은 뜻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다고요. 수녀가 줬던, 사례로 줬던 장녀와 또 그 금화가 있는데 그 금화의 뜻은 또 있으신지 좀 되게 궁금해요. 거기가 이제 성당이잖아요. 성당이다 보니 성당 실제 가면 기념품 되게 많이 팝니다. 갖가지 기념품이 되게 많이. 근데 그게 그 금화가 뭐냐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400년 전에 세례받는 그런 그 주화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저 선물을 하게 한 거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이렇게 큰 뜻을 두고 한 건 아니었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조닉처럼 살인을 청구하는 수님이 저걸 주지. 근데 그 말을 결국은 이 김민혁 씨 양이나 석인이 또 다른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호의가 이제 이어지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네. 어쨌든 사실은 이제 맞아요. 지금 우리 형님 말씀대로 나중에 다 주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심지어 선물과정까지 다 주고 간다는 그런 설정을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중에 그 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좋은 장치가 뭘까를 고민을 많이 저는 했겠죠. 어차피 시계는 자기 갖고 있는 거 주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 그리고 성당이라는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국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통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기념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주화를 이제 선물로 주는 걸 설정을. 그게 의도일 수도 있고 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세례라는 게 사실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장면도 또 영화적인 어떤 기능과 의미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네. 저 뒤에 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유정아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유정아 배우님과 그 해리 배우님이 그 데뷔작이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좀 느껴졌었거든요. 영화 내에서 그 뭐랄까 다른 영화를 보질 못해서 그런지 그런 영화에 잔상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아까 초반에 그 설명을 하셨을 때 원래 연극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연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마치 그 상황 자체가 저는 그 젊은 날의 석인의 모습과 되게 좀 비슷하다라고 좀 느껴졌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무언가를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연기를 하실 때 혹시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혹시 이 석인이라는 캐릭터가 빨리빨리 가고자 하는 그 캐릭터 성이 지금 그 당시 유정아 배우님의 그 상황과도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의 마치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점 보셔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중이었고 그리고 제가 석인 역할을 받았을 때도 나랑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던가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 라는 게 되게 보편적인 것들인 것 같고 특히 한국 남자들한테는 더욱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나 연기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그게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때 좀 튀어나오는 것들이 실제 자기의 모습과 내가 되고자 하는 자기의 모습 사이에 충돌이 있잖아요. 그걸 겪는 과정이 젊은 석인인 것 같고 석인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엔조처럼 안에 뭔가 예술이라던가 자유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분명히 여기서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확 열렸다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게 다시 상황 안으로 사그라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자신이 많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실 유정아 배우님 나오는 장면이 약간 짜증났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연기를 웃으면서 하시는데 그 웃음소리에서 우린 남자들은 읽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남자의 그 어떤 웃음 같아요. 거기서 약간 짜증나긴 했는데 여자 관객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 관계에서 딱 한 분의 질문 더 받겠습니다.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아주 오늘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제 질문들이 배분이 잘 됐습니다. 해리 벤자민 씨에게 질문 있으시면 한 분의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저기 여자분. 네. 저도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제 외국 배우분이시니까 이 영화를 몇 번 지금 더 보셨잖아요. 했을 때 추가로 나였으면은 이렇게 더 연출해서 좀 더 표현이 할 수 있는 게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좀 거. 아름답게 끝나가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지금 반발의 네, 도발적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리 벤자민 씨는 사실 뭐 감정이 좀 이렇게 안 좋아져도 가실 때가 있잖아요. 나머지 배우들은 가실 때가 없기 때문에 감독님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였으면 이 영화 이 장면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다. 네, 일단 장르를 바꾸고 싶어요. 액션 영화로. 뭔가 그쵸, 아니야. 저요 뭐 무슨 감독님 아니니까 아니요 네네네 뭐 저랑 정화 약간 살짝 추가로 찍었던 그 어릴 때 약간 놀면서 그 시골에서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살짝 있었는데 그리고 지원 누나랑 찍은 장면 하나 더 있긴 있었거든요. 그 장면들도 살짝
결국은 이제 자기 분량이 좀 많이 아 그리고 그것도 예, 저와 그 뒤통수만 나오고 제 얼굴만 나왔으면 네. 제 분량 2배 거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독님 농담입니다. 공감이라고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 가장 절절한 대사가 내 분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실질적인 주연은 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셔서요. 진짜 마지막으로 좀 안경 쓰신 분 질문 받고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차 관람을 했는데요. 미리 사실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진행 중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화 속 대사 중에 젊음과 예술은 아끼는 게 아니야 라는 부분인데 영화 전체를 생각해 보면 젊으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거기서 예술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에 대한 감독님의 의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바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 여기 N9입니다. 전문가들이요. 세 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처음 볼 때하고 좀 달랐나요? 일본에는 냉정과 열정 사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피렌체라는 오. 강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분은 심어놓은 사람이 계시네요. 여기서 지금 아마 다방에서 젊었을 때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배우님께서 말씀을 해준 게 뭐냐면 지금 서로 일은 이제 어떤 그런 뭐죠? 그게 명세로 만났지만 엔조는 사실은 예술에 대한 그런 감성이 되게 풍부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예술인 염색인 거지 사실은 유정이 춤에 반해서 이렇게 반해서 이제 만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정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전사가 있다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되게 살아가야 하는. 근데 춤이라는 것은 유정이한테는 사치 같은 거였거든요. 이미 상실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엔조도 계속 춤 보여달라 하는데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좀 유정 입장에서는 막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조가 유정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 예술을 그 좋은 걸 왜 안 보여줘? 예술은 절대 아끼는 게 아니라 많이 보여줘야 되라고 이제 갈구하지만 유정이는 거기서 계속 잘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죽은 다음에 그 예술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살포유침이 나왔던 건 그 대사 때문에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듣고 나서 그 예술이 뭘까? 여기서 이 감독님 예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마 삶의 환희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끼지 마라. 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다 그걸 저당 잡혀놓고 지금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매 순간 만끽해라라는 것으로서 아마 감독님이 숨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사실은 딱 받은 만큼만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네 분이 오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 다 달변가시고 그래서 네 분을 다음에 또 시간이 오겠거든. 자 이제 대표로 네 분 이럴 때 이제 감독님이 하시는데 감독님 분한테 밀어주셔도 되고요. 한 분이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과 또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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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연은 나다. 와, 네. 엔조의 잘린 대사 중에 하나는 자기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흰색이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 대사 봤을 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을 때는 흰색 안에 모든 색깔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엔저는 흰색 볼 때처럼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가능성들이 안 보여도 있다. 뭐 지금 삶이 좀 막막해도 희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까먹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그런 메시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런 생각 가지시면서 집에 따뜻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SNS에 좀 부지런히 좀 올려주시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화를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먼저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의 또 어떤 또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시태그 꼭 피렌체 어이의 어이 랜도 어이 채도 어이 이거 아이로 계속 검색이 잘 안 됩니다. 네, 어이로 피렌체 올려주시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올리실 때 저도 좀 이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박광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